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아침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군용기가 추락했는데 탈레반은 우리가 격추시킨 것이다 이러고 미군은 아니다. 이건 격추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적의 발포로 발생한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탈레반 측은 미 군용기가 격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항공기가 격추됐으며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일가족 6명이 사망하는 등 이걸 포함해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역시 인재였습니다. 객실 내 가스 배관 중간 밸브 부분에 마금 장치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고요. 사고가 난 펜션은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고 8년 넘게 불법 숙박업소 영업하면서 소방당국 등의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건물주가 가스레인지와 가스 배관을 전문업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철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수거한 유류물 등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항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중국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중국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여행객의 중국 노선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철저한 위생 관리로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기질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는데요. 비나 눈이 오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남부지방과 제주도 가끔 비가 오겠고요. 충청 남부는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어제까지 눈이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1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영하권으로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 너무 안 추워요. 네. 겨울이 좀 겨울다워야 되는 건데.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핫한 연예가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오늘 또 마지막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 정보 아울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수연 씨, 또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유수경 연예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누가 전해주시겠어요? 네, 원조 아시아의 프린스 겸 가수 겸 배우죠. 네. 류시원 씨가 2월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5년 만에 반가운 소식을 알렸는데요. 류시원 씨 소속사 측은 류시원 씨가 오는 2월 중순에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백년 가약을 맺는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류시원 씨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부가 될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신부가 될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름다운 분인 것 같아요. 네. 류시원 씨 측에 따르면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 또 밝고 긍정적인 성품을 지녔다고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리고 류시원 씨와는 지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뒤에 사랑을 키웠고 이제 서로에 대한 뭐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류시원 씨는 그동안 소식이 좀 뜸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네, 2010년에 결혼했다가 사실 1년 반 만에 이혼했었죠. 그 네. 당시 좀 시끄러워서 많은 분들 안타깝게 했었는데 3년 만에 그래도 이혼 마무리했어요. 2015년. 그래도 국내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일본에서는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네. 사실 일본 팬들은 한 번 좋아하면 평생 좋아해요. 하다 보니까 좀 꾸준히 활동했고 여기서는 사실 류시원 씨가 이 배우뿐 아니라 정식으로 앨범도 내고 가수로 활동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데뷔 15주년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그랬군요. 류시원 씨하고 배영주 씨가 이 한류 열풍의 1세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류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청춘 드라마로 데뷔한 이후에 굉장히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푸근한 목소리로 청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는데 2000년도 중반 이후 일본의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고요. 일본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을 내고 가수로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워낙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 류시원 씨일 텐데요. 2월에 올리는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아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비공개로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류시원 씨 측에 따르면 예비 신부가 공인이 아닌 만큼 예식은 뭐 당사자들 뜻에 따라서 가족과 친지, 뭐 지인들만 모시고 치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릴 수 없는 점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류시원 씨 소식 들었는데 결혼식 소식이에요. 잘 사십시오. 자, 이번에는 저 연인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오늘 주제가요. 네, 주제는 이혼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혼 후에도 아픔을 딛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연예인 스타들 누가 있을까? 네, 이거 첫 한번 번째 알아보도록 스타 먼저 하겠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스타인데요. 차화연 씨. 잠정 은퇴 이후에 예. 복귀한 차화연 씨입니다. 네, 7,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여배우라고 하면 단연 신트로이카 3인방이죠. 정윤희 씨, 유지인 씨, 장미희 씨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외에도 TV 안방극장에서 나름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여배우가 바로 차화연 씨입니다. 네, 배우 차화연 씨는 미스 롯데 출신으로 처음 연예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1978년 TBC 공채로 데뷔해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요. 1987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김미자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사랑과 야망 종영 후인 1988년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를 했었습니다. 차화연 씨도 미스 롯데 출신이군요. 네. 이 미스 롯데가 그때는 완전히 연예인 등용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인기 있는 탤런트다 하고 보면 미스 롯데 출신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다, 뭐 배우로서 모델로서 굉장히 재능도 많다 이런 호평을 받았었는데 차화연 씨도 미스 롯데인데 유독 또 네. 차화연 씨가 출연했던 1978년대가 쟁쟁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때 네. 세 명의 동갑내기 미녀가 그러니까 이제 대회에 출전했군요. 나왔죠. 예, 어. 출전을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네. 이 차현 씨 있었고 또 이미숙 씨 있었고 오. 원미경 씨가 하나에 출전을 그래요? 했어요. 그 순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당시에 네. 1등은 원미경 씨였고요. 네, 차화연 씨하고 이미숙 씨는 이 우열을 다투기 힘들어서 공동 1위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차화연 씨가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당시에도 정말 대단했다, 엄청난 미인이었다라는 거네요. 네, 정말 그때 미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978년 당시에 차하연 씨가 서울예고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미스 롯데 선발대회 같은 경우 정말 꿈의 미인대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뭐 출전을 하고 굉장히 당선을 희망하던 대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차하연 씨 같은 경우는 친구가 함께 해보자고 권유를 해서 그냥 재미삼아서 참가를 했다가 덜컥 그녀만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야, 여기 또 계셨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죠, 네. 연예인분들이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는 돼. 네. 차화연 씨도 그런 거였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떨어진 친구는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차연 씨가 19살 어린 나이에 이 미인대회 2등으로 뽑히면서 굉장히 미모를 공인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 입상을 계기로 해서 연예계 데뷔를 한 뒤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 나가게 됩니다. 양지열 변호사도 기억납니까? 차화연 씨 그 예전 모습이나 이런 것들? 데뷔하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제 기억이 그렇게까지 거슬러 가긴 어렵고요. 네. 아마 저희 삼촌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럼 여기서 그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차화연 씨는 그 네. 예쁘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요 단아하다. 네?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네. 그런 배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과 야망하고 네.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여기서 이제 고인이 되신 남성훈 씨가 박태준 역할인데 어른 같은 남자예요. 어. 그 어른 같은 남자가 사랑했던 첫사랑 김미자. 이제 그 속에서 배우예요. 배우 활동명은 김미희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국민 첫사랑처럼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배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 네. 시대가 아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좀 자세히 좀 궁금해요. 저도 물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인기 어떤 척도라고 하면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특히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광고가 네. 정말 로망이고 꼭 네. 찍고 싶은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차화연 씨 역시 화장품 광고에 CF 모델로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녀의 무공의 미모를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알리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출연료예요. 당시 80년대 CF 광고 모델료가 네. 무려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80년대 2천만 원이면 얼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이 정도면은 네. TV, 영화 뭐 종횡무진하거든요. 네. 근데 차화연 씨가 1978년부터 1978년 정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는 영화가 단 5편이다 이래요. 근데 영화 쪽에는 왜 안 갔지? 물론 그때 이제 좀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좀 구분돼 있었던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배우, 탤런트 이렇게 좀 이름도 달랐지만 그래도 뭐 이미숙 씨를 봐도 그렇고 원미경 씨를 봐도 그렇고 왔다 갔다 종횡무진 활약을 네, 했는데 네. 차화연 씨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매니저가 어머니였는데 그때 당시 좀 1980년대 보면은 노출 영화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노출은 안 돼 하면서 TV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구가했고 네. 이렇게 어머니가 매니저 하는 것들이 이 한 세대 뒤에도 뭐 오연수 씨, 네. 하이라 씨, 최시라 씨 다 어머니 매니저들이 계속 활약을 이어갔죠. 네, 이렇게 뭐 80년대 톱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차화연 씨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건데요. 그 바탕에는 결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연 씨가 1988년도에 이제 10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드라마 사랑과 야망이 히트를 쳤었어요. 그래서 차기작 뭐 출연 제의가 쇄도하던 그런 시기였고 아주 인기가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차연 씨는 이제 사랑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고도 뭐 당연히 계속 활동을 하죠. 이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결혼하고 나면 잠시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이래요. 근데 이 시기를 정말 생각해보면 유수경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랑과 야망이 1987년 1월에서 12월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바로 이듬해 1988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정말 그야말로 굉장한 인기, 전성기 시절에 결혼했는데 그러고 왜 사라졌느냐. 남편이 결혼 조건으로 더 이상 연예인은 안 돼. 연기는 안 돼.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차현 씨는 또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자 역할 하면서 밤새 대본 외우고 어디 길을 다닐 수 없을 만큼 인기도 너무 많고 본인도 좀 이 생활이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만두었는데 이 남편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광산 개발도 하고 석재 사업도 하고 거의 준재벌급 네, 자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남편의 그 건의에 따라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지금 권유에 의해서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고 나서는 가정주부로서 충실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남 일녀를 낳으면서 가정에 충실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을 쭉 보냈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 동안 약속을 잘 지켰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네. 연예계에 절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20여 년 후에
복귀를 선언하게 된 거죠. 네. 그때 20여 년 가정 생활만 할 그때 네. 네. 제가 어디 백화점에서 차화연 씨를 보고 오. 야, 여전히 이쁘시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요? 근데 오. 여전히 다 나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분 복귀 안 하나 했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즈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어요. 네. 그 복귀 이유는 뭡니까? 네, 아마 엄마들이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한테도 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딸도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화연 씨가 엄마라는 존재가 좀 철자리가 너무 없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인연, 작품, 의욕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활동을 반대했던 남편 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역시나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연 씨가 4개월에 걸쳐서 설득을 했고 그 당시에 복귀했을 때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아마 응원해 줬을 거예요. 좀 남편을 감싸는 그런 말도 네. 했는데 네.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자녀들 특히 딸이었어요. 딸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엄마 나가는 거 싫었지만 이제 엄마 일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차화연 씨가 이렇게 연예계에 복귀한 뒤에 1년 만에 2009년 3월에 네. 이혼했다고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소속사에 따르면 차화연 씨는 2009년 3월 결혼 21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이 이렇게 밝혔어요. 미성년자인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의 양육권은 차화연 씨가 갖고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를 했으며 위조료 문제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어떤 한 여성지에서는 차화연 씨와 남편의 사실상은 이제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게 이혼 신청을 하고 보름 정도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혼 사유가 밝혀졌나요? 물론 이제 남편이 드라마 복귀를 반대했으니까 그걸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한간의 추측, 뭐 분석도 있었지만 차연 씨가 이때도 좀 남편을 감싸는 얘기를 해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꼭 남편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또 개인적 사정도 있었다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이 자녀들이 둘째 딸에서 막내 아들까지 그때 다 유학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엄마 차화연으로서 할 일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더 용기를 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혼 신청 보름여 만에 이혼 조건이 성립이 됐다라고 됐는데 보통 이혼 조정 숙려 기간이 한 달 이상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쉽게 떠오르시는 게 예전에 우리 신구 선생님이 네. 4주에 뵙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숙려 기간이거든요. 네.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그렇게 4주, 한 달이고 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로 숙려 기간을 주는데 네. 이거는요. 당사자들끼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법원에 직접 가서 협의 이혼을 할 때만 숙려 기간을 두는 거고 네. 지금 차화연 씨 같은 경우는 조정을 통해서 네, 이혼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조정을 통해서 할 때는 원래 이혼의 숙려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름 만에 그럼 그러니까 조정이 됐다는 거네요. 사실 보름 만에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조정을 신청합니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네. 보름 뒤에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거죠. 그 기간은 보름이었지만 그 보름 이전에 양쪽에 대부분 이제 조정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줄 건지 말 건지, 누가 잘잘못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정해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다 정해서 딱 서류를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냈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정도로 됐으면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사실상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끝내주면 재판상 이혼하고 똑같이 확정 판결이 난 거랑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쨌든 차화연 씨는 저 드라마에 복귀한 이후에 야 전에보다 연기 더 잘한다. 전에도 잘했지만 지금 더 잘한다 이러면서 제2의 전성기 얘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화연 씨가 복귀했을 때 조금 마음 고생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본인을 배우로서 봐주길 바랬는데 뭐 옛날보다 더 예쁜 것 같다, 변한 것 같다, 안 변한 것 같다, 혹은 또 이혼하고 맞물려 있었다 보니까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차화연 씨 마음 다잡고 배우에 매진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엄마,
아이들의 네.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걸 자양분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주고 있고 지금 쉼 없이 계속해서 연기 활동 보여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 보면 차화연 씨가 뭐 재벌가 며느리 역할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도 잘 소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듣기로는 따님이 또 뭐 배우다 이런 네.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차재희 씨가 이제 따님인데요.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미모와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이 좀 스펙이 남다릅니다. 뉴욕대 TC 예술학교에 조기 졸업을 했고요. 4개 국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미국 대입 시험에서 수학 과목을 만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다른 그 뇌생미를 뽐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미인이시네요. 그러네. 배우시긴 한데 너무 예쁘네요. 근데 딸의 성도 차예요? 그러면 예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차재희 씨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이후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차씨로 개명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화연, 차재희 씨 이 모녀가 함께 또 광고를 찍으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남편 성만 따랐잖아요. 네. 법적으로도 그랬는데 네. 어머니 상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셔도 그래서 그 남매가 있을 경우에 네. 뭐 아들은 아버지 성 따르고 딸은 어머니 성 따르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네, 차화연 그리고 차재희 두 모녀가 앞으로도 멋진 활동, 네. 활발한 활동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스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혼 이후에 활발한 활동하는 스타, 32년 만에 이혼 서정희 씨입니다. 네, 지난해 서동주 씨 딸이죠. 함께 예능 방송에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한때는 각종 CF를 섭렵한 모델 출신 방송인 서정희 씨입니다. 서정희 씨는 1962년생으로 80년대 모델로 활동했던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음료, 전자, 요구르트, 아파트, 샴푸 등 정말 최고의 CF 모델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끌었었죠. 아, 서정희 씨는 네. 뭐 틀면 안 나오는 광고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 때는 뭐 저 CF 요정이었죠. 완전. 네, 맞습니다. 당시에 광고를 담당했던 분의 말로는요, 다른 모델들은 세롤이라고 하죠. 세롤만 써도 괜찮은 사진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서정 씨는 3분의 1, 한 롤만 써도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을 잘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 요정 같은 매력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모델로 활동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1983년 19세의 나이로 코미디언 서세원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좀 83년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80년이 있고 82년이 있고 83년이 있어. 결혼 연도가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지금 알려진 거는 1983년 이때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서정희 씨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2년 전 1981년도부터 함께 살았다, 동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때 정말 저 결혼하면서 떠들썩했는데 네. 근데 그 서정희 씨가 밝힌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나는 이래서 서세원과 결혼했다 이랬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을 일으킬만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미녀와 야수의 결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서정희 씨가 이렇게 애교 어린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도 서세원 씨랑 결혼을 했던 건 어떤 서세원 씨 말 때문인데 뭐냐면 서정희 씨가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좀 못한 거에 대한 마음 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시켜주겠다. 이제부터 천국은 내 거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신심이 강한데 헌금 네가 원하는 만큼 해라. 이런 말들 흔히 말하는 이제 서정희 씨 표현에 따르면 작업용 멘트에 자기 마음이 녹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여기서 한번 입담 나옵니다. 서정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결혼할 때 얼굴 내려놨다. 안 그랬으면 이 남자랑 결혼 못했다. 그땐 다 이런 그랬어요? 얘기들이 다 화목하게 또 들렸었죠. 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과거 방송을 통해서도 두 분이 정말 다정한 모습,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이제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인꼬 부부로 알려졌었는데요. 서정희 씨는 그리고 살림꾼으로도 좀 유명했었어요. 네. 그때 서정희 씨가 썼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인테리어를 위해서 돈 들이는 거를 싫어하고 고물을 주워와서 혼자 리폼을 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또 심지어 자녀를 둘 다 명문대를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힘든 시기에도 이 서세원 씨 옆에서 굉장히 내조를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 보고 내조의 여왕이다. 그리고 집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명문대학 보내고 다들 부러워했잖아요.
그랬죠. 서정희 씨가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힘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딸은 미국으로 대학 보내고 네. 아들은 미국으로 고등학교 갔다 일본 대학교 가고 네. 특히 아들이 또 음악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서정희 씨가 보통 뭐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음악 미술 배운다. 네. 그럼 본인이 미리 먼저 배웠대요. 아하. 먼저 배워서 아이들과 함께 발을 맞추는 이런 맞아. 모습을 보였고 네.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죽 끓여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도 정말 애정으로 잘 키우고 내조도 잘했던 서정희 씨고요. 참 유명했던 인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또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폭행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뭐 그때 이혼 소송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떠들썩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 뒤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거든요. 그 서세원 씨가 굉장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을 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어떤 증거였을까요? 네, 이게 폭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폭행으로 서정희 씨가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 척추 등에 부상을 입어서 전치 3주의 결과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아유.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좀 볼게요. 지금 화면 엘리베이터인 속에 거예요, 있는 지금? 그렇죠. 분이 복도요? 서정희 씨인 거죠? 엘리베이터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 때 당시에 서세원 씨가 목사였잖아요. 네, 목사님이었고 사실 네. 저거는 뭐 부부의 어떤 직업을 떠나서 정말 전 국민이 깜짝 놀라고 그랬던 충격적 영상이었죠. 네. 근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또 소문들도 있었어요. 이거 말씀드리지만 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서세원 씨가 어떤 교회를 작은 교회를 열어서 본인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는 다른 교회를 다닌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화의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또 서세원 씨 주장으로는 이것도 서세원 씨 주장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또 거기에 너무 고액의 헌금을 하다 보니 혹시 어떤 목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나는 남편으로서 그런 관계를 의심했다라는 또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의 대립이 이게 끝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꼬 부부, 모범 부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이미지를 깨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 후에 서정희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32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정희 씨는 결혼 생활 32년이 포로 생활이었다. 라면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폭행이 한 차례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은 32년간의 포로 생활이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32년 동안 꾹 참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서정희 씨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또 서세원 씨를 만약에 목사로 만들면 좀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대립의 끝은 이혼인 거죠? 그렇죠. 이혼이었고 사실 이제 소송이 이제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을 한다 안 한다 네. 의견도 있고 재산분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오래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이혼 소송, 이 위자료 소송, 이 조정길 직전에 양측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까지 어떻게 보면 안 간 거죠.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서정희 측이 얘기를 했냐 하면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 재산 분할 문제도 그냥 원만히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혼 소송 제기하고 이게 한 1년 만에 그래도 이제 이루어진 그런 화해였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한 날로부터 보면 198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32년 만에 네. 완전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물론 많고요. 네. 이제 가정폭력 자체로 신고가 접수된 건수만 최근 사례를 좀 짚어보면 2015년 이후에
거의 매년 4만 건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심지어 4만 5천 건을 넘고 2017년도에 4만 건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졌는데 네. 지난해 보면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지난해 6월까지예요. 2만 네. 1천 건이 넘었죠. 네. 네. 그러면 6개월 동안이니까 거의 지난해도 4만 건이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통계가 잡힌 거, 신고가 된 거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참고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 또 처음이니까 신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경우까지 따지면 사실은 저것보다 저는 몇 배 되리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네, 이 가정폭력이 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네요.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편이나 또 아내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선뜻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폭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신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코 쉽게 끊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걸 정확하게 끊어야 되고 네. 또 절대로 당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 참아주면 이 다음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밖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번만 참고 넘어가자고 하면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없으란 보장이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반복되게 마련이고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결혼까지 한 사이에 이게 신고해서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체포되고 재판받고 하면 네.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아이 아버지고 아이 어머니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이 사건을 이게 가정폭력으로 봐서 가능하면 이 형사처벌적으로 가지 않고 가정이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을 해놨고요. 네. 그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건 처벌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쪽도 넘어가도록 법을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체포되고 뭐 네. 재판 불려가야 되고 가서 증인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네. 경찰분들도 경찰 전문 인력 더하기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신고를 초기에 빨리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막으셔야 되고요. 뭐 1366번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같은 네. 것도 따로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이 벗어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걸 가정 내부에서 버티는 게 정말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이렇게 폭력이 있었는데 참고 뭐 예의입니다만 술 깨고 그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네. 그 또 머물고 있다가 또 술 드시고 또 네. 폭력이 오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심할 경우는 일단 쉼터 같은 곳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안내 드린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런 네. 곳도 안내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뭐 상담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으면 받아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형사처벌 얘기도 했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폭행이기 때문에 네. 원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가정폭력에 관한 법도 따로 네, 있고요. 네. 일반 형사법 같은 경우도 심할 경우에는 따로 하고 네. 또 그걸 가지고 다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네.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정희 씨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을 계속 참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혼한 이후에 분명 심경에 있어서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서정혜 씨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미래에서 보면 좀 후회를 할 것 같지만 언제까지 울고 있겠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서정희 씨 딸 서동주 씨죠. 엄마를 지지했죠. 맞습니다. 저희가 봤던 이 영상 봤으면 서정희 씨 무조건 이혼하겠다 싶은데 서정희 씨는 또 그 순간 망설였다 그래요. 많은 엄마들이 망설이는 이유 바로 자녀들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서였는데요. 그때 나서줬던 게 딸 서동주 씨예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지금 아빠랑 이혼하지 않으면 나 앞으로 엄마 안 볼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 서동주 씨가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팽팽한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대중은 어떤 그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게 되는데 성년인 딸이 또 직접 나선 거였고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 사실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내가 오히려 지금 커서 보니까 이 아빠의 문제를 깨닫게 됐다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엄마를 해서 증인도 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힘을 실어줬고요. 그때 당시 아들은 이런 또 누나의 주장에 대해서 맞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침묵이었지만 이런 암묵적 동의 이런
그런 걸 또 대중은 느끼면서 어느 쪽에 진실의 무게가 있구나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정희 씨가 홀로서기 5년 차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서정희 씨가 이제 딸 서동주 씨와 함께 가끔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밝은 얼굴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서정희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년을 10년처럼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청춘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면 복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서정희 씨는 방송에 딸 서동주 씨하고 가끔 나오는 모습 봤는데 서세원 씨는 전혀 못 보겠어요. 네. 서세원 씨 근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세원 씨는 지금 한국에 안 계신 아, 걸로 그래요? 네. 알려져 있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아내와 5살짜리 딸과 함께 그 현지 체류를 위한 이사도 마친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캄보디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방송국 운영 제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스포츠 TV를 세우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방송사 설립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100층 높이 레지던스를 건립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서정희 씨하고 서정희 씨 딸 지금 변호사로 활동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데 서동주 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캘리포니아주는 네.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이 변호사 난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동주 씨의 법률 전문 분야는 상표 등록 그리고 저작권으로 주로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서동주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끈기 있게 도전하는 일이 더욱 즐거운 것 같다. 거의 40에도 도전하는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정희 씨, 서세원 씨 근황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배종옥입니다. 네, 특유의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 안정적이고 절제된 발성으로 연극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연기, 현대극, 선역, 악역, 주부, 또 커리어우먼, 말할 수 없이 정말 많은 역할을 네네. 소화하고 있는 넓은 연기 폭을 가지고 있는 배종옥 씨입니다. 배종옥 씨는요, 중앙대 연극영화과 3학년 재학 시절에 동문의 밤에서 19년 위의 선배가 PD였는데 탤런트로 출연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탤런트를 할 만큼 자신이 예쁘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꿈이 연극 배우였는데 이후에 1985년 방송사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8, 90년대에 정말 엄청난 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이후에 1993년 파일럿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사실 배종옥 씨 같은 경우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배종옥 씨 성격도 굉장히 소신 있고 확실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인터뷰 해본 기자라면 누구나 알 수 네. 있는 대쪽 같은 성격인데 일단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이런 좋은 작품을 안 해? 하더라도 아니 이거는 내가 잘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연기자라는 배종옥 씨가 스스로 고사하고요. 또 아니 이거 좀 출연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아니 이거 나 하고 싶어 하면 또 꼭 하고 이런 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스스로 좀 채찍질을 해요. 드라마 이성재 씨 또 유호정 씨랑 나왔던 거짓말 노희경 작가 드라마였죠. 이거 끝나고 나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 연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미국 뉴욕으로 떠났던 때가 1988년이었고요. 네. 98년입니다. 그리고 98년. 네, 2009년에는 또 언론학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네. 늘 자신이 어떤 연기, 이 장르에 대해서 늘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터뷰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아직 이제 코미디가 남았다. 나는 코미디를 잘하고 싶다. 이 희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기의 끝이다. 네. 코미디 하는 배종옥 씨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구열도 대단해서 아까 언론학 박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교수 생활했죠. 근데 교수하면서 네. 연기하는 후배들, 학생들한테 굉장히 엄했대요. 막 F 학점 주고 막 이랬다면서요. 네, F학점 주는 교수님 정말 흔치 않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출결에 정말 엄격한 교수님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배우 후배들한테도 F학점을 주냐 이런 질문을 받고 배종옥 씨가 성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했던 말이 많은 배우들이 자신의 기질이나 인기로 배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개념들을
부셔버리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출석을 잘 할 시에는 아주 커피나 밥도 잘 사주는 엄마 같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예. 네.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대쪽 같은, 칼 같은 성격. 그래서일까요? 배종옥 씨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 서슴없이 막 방송을 통해서도 했었죠. 네, 그 칼같이 좀 딱 할 말은 하는 거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기자 혼내는 배우 드물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년 기자는 이 배우를 만났으면 저 옛날 연극 시절 얘기부터 본인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배정옥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말하자면 시청자는 그 다음 이전 얘기가 아니라 요즘 얘기가 궁금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혹은 만약에 연극 작품 뭐 얘기하다가 제목 좀 틀렸어요. 네. 이러면 공부 안 해온 거잖아요. 본인도 공부하는 거 중시하는 배우기 때문에 혼내는데 저는 이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네. 서로 긴장감을 가질 때 저는 기자도 배우도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일럿. 네. 네, 남편과 결혼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짧아요. 한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네. 딸이 있었는데 그 이혼하고 뒤부터는 배정옥 씨가 이제 혼자 딸을 그렇구나. 키워왔죠. 예. 네. 이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얘기지만 이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성격 차이. 어떻게 보면 서로 네.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은 또 연애 기간이 두 사람이 짧았어요. 가족의 어떤 소개로 만났었고 가족 소개로 만나다 보면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길게 교제하기보다는 어떤 그 주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만 좀 얘기를 나눠봐도 보통 양육권을 엄마 쪽에서 좀 가져가는데 네. 이게 좀 합의를 하고 엄마 쪽에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뭐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많이들 싸우세요. 서로 이제 키우고 싶다. 내 아이니까. 특히 뭐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뭐 대를 잇는다는 개념 같은 게 좀 네. 있다 보니까 우리 집안 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어머니들은 아니 내가 키우던 아이 품 안의 자식인데 또 이제 뭐 다퉈서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서로 사실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싫어하니까 내 자식인데 맡길 수 없다. 그럼 상대방 자식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권, 친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어떤 게 제일 좋냐. 아이가 앞으로 자랄 때 뭐가 더 도움이 될 것이냐를 받고 또 이 부부가 헤어지기 전 상태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과 그 환경을 제일 비슷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쪽이 누구냐.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 쪽으로 많이 가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아이 돌보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대신에 이제 남자들이 아직은 경제 활동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19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서로 맞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나마 난데 네.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는 서로 안 맞겠다고 그런 그래서 경우도 있죠, 맞아요. 이건 정말 또 문제예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침이라 참았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10년이 변호사 활동을 넘어가니까 가끔 그러세요. 정말 아이 저쪽에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글쎄, 그런데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거는 어때요? 아이들이 선택권을 갖고 예를 들면 엄마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빠랑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혼 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가정법원에는 가사 심리 조정관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또 상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듣고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어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내는 것과 아이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도 많이 참고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정할 때도 아이의 얘기를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얘기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환경을 좀 많이 따져보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쯤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아이의 의사가 더 중요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때는 아이의 의사 쪽을 조금 더 고려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배종옥 씨의 딸은 배종옥 씨,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인지를 몰랐다. 네. 그래요? 몰랐대요? 네, 맞아요. 지금이야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 배종옥 씨 따님 분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뭐 배우인 것을 어디다가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어머니 직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배종옥 씨와 따님이 이렇게 같이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차에서 네. 배우 그 김래원 씨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내려서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딱 하니까 그제서야 엄마 저 사람 어떻게 아냐고 이러면서 엄마가 인기가 있는 배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사실은 이 배종옥 씨가 본인은 나 굉장히 유명한 배우야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김래원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김래원 씨가 이제 깍듯하게 인사를 하니까 저렇게 유명한 스타가 인사하는 그렇지. 분이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구나. 네. 정리가 되는 거죠. 아니, 재용 아나운서는 어때요? 막내 아들이 좀 아빠 아나운서라고 알고 있나요? 얘가 이 시간을 못 봐요. 자고 있죠. 이 아빠가 아나운서라는 건 아는데 네. 이못 보니까 어디 나오는 거야? 에이, 뭐.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이제 혼자 지낸 거잖아요, 배종옥 씨가. 그 뭐 좋은 소식은 없는가요? 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연애는 계속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방송에서 이혼한 뒤에 연애를 해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배종옥 씨가 당연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운명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안 만난다. 굳이 뭐 결혼을 하려고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겠지만 내가 막 애써서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남자 없는 게 나는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워낙 작품 활동을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배종옥 씨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희경 작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에게 배우 송강호 씨가 있다면 사단이라고 불리잖아요. 또 노희경 작가에게는 배종옥 씨가 있죠. 네, 근데 두 사람이 솔직한 성격이라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 서로 카운터 펀치를 한 방씩 먹이 그런 링 위에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거짓말 여기서 이제 이성재 씨, 요정 씨 같이 중간에 배종옥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노희경 씨가 목을 갑자기 배종옥 씨 목을 조르면서 연기 좀 잘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노희경 작가가 나이가 더 어려요. 근데 배종옥 씨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나이도 어린데 이게 아니라 알았어. 덤덤하게 인정. 사실 이제 배종옥 씨가 늘 내가 연기하기에 좋은 목소리는 아니다. 좀 가라앉는 목소리다. 새소리 난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거든요. 또 이런 지적 쿨하게 받아들였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또 윤여정 씨랑 노희경 작가랑 배종옥 배우랑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조금 이제 노희경 작가가 본인에 대한 자랑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배종옥 씨가 놓치지 않고 굉장히 잘난 체를 잘하시는 스타일이군요. 이 노희경 작가가 분해서 이 배종옥 씨 손목을 앙 물었다고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의 현 주소 절친입니다. 그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이면 뭐 친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근데 배종옥 씨가 데뷔 35년 만에 새로운 분야에 갔어요?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종옥 씨가 데뷔 35년 차인데 뮤직비디오에 처음 출연했다고 해요. 지코 씨가 본인의 노래 남겨짐에 대해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배종옥 씨만은 점 찍어놨다고 하는데 다행히 또 배종옥 씨가 흔쾌히 출연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종옥 씨 이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니까 그죠? 네. 아까 저 코미디 연기, 희극 연기 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이혼 김청 씨입니다. 네, 80년대 청순의 대표하면 우리 김청 씨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청 씨는 1981년 미스 MBC 선발 대회에서 2위로 선발한 이후에 1982년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전성기에는 배우 생활과 더불어서 MC 활동으로도 유명했는데요. 80년대를 주름잡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죠. 토요일은 즐거워해서 이덕화 씨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굉장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조영남 씨가 이런 증언도 했었어요. 지금의 인기는
배우 김태희 씨를 능가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그때, 인기가 예. 있었다라고 그럼.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1998년에 다소 조금 늦을 수 있는 나이에 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요. 네. 그때 뭐 아까도 뭐 광고 요정 네. 서정희 씨 얘기했습니다만 광고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몇 편인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네. 네, 많이 찍기도 했고 이 광고 출연료도 어마어마했다고요. 자,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 1980년대 중후반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받았어요. 요즘 받았다고 해도 와, 믿겨지는 80년대. 금액인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네.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인기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당시 이 김청 씨가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우리가 차화연 씨 얘기했을 때 사랑과 야망의 미자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또 사랑과 야망의 우리 김청 씨가 나와요. 남성훈 씨의 파트너가 차화연 씨였다면 이덕화 씨, 태수의 파트너가 이 과수원 집딸 네. 우은한 역의 네. 이 김청 씨였는데 그때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아. 청순 가련하고 뭔가 내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네. 그런 이미지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1960년대 문희 씨, 남정임 씨, 윤정희 씨 맞아. 이런 트로이카. 있었고 어. 그 뒤에가 이제 뭐 정윤희 씨, 장미희 씨, 네. 유진 씨 있었는데 또 그거 바통을 이어받은 80년대 트로이카가 한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예숙, 최명길, 김청. 어. 하나는 원미경, 이미숙, 김청. 어. 근데 여기 교집합이 어, 누굽니까? 그러네. 생겨있는, 네. 김청 씨죠. 어. 네,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다가 1998년에 결혼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결혼을 하기까지 보면은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이 김청 씨가 데뷔를 했을 때 집안 빚이 30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13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아주 바쁘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화 드라마를 오가면서 굉장히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빚을 모두 청산을 합니다. 이게 또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여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청 씨가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 37살 나이에 12살 연상의 그 중견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결혼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상처를 남겼어요.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네. 3일 후에 혼자 이제 귀국을 하게 됐잖아요. 네. 신혼여행을 가서 혼자 3일 만에. 돌아와요? 아, 그래서 3일 만에 이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 현장 가서 김청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10년 빚 갚고 10년 빚 갚고 이때가 거의 배우로서 한 20년 그 활동하고 네. 37세, 8세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요. 김청 씨 표현으로 독수공방. 네. 그 남편 어디가 있었느냐? 이 신혼여행지가 필리핀이었는데 도박을 하러 가서 그, 오질 않았다고. 아예 볼 수 없는. 아.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강한 김청 씨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화가 나서 잘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정말 이건 아니다 하고 짐을 싸서 홀로 귀국하게 됩니다. 야,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짐 싸서 와가지고 바로 끝냈어요. 네. 이렇게 단기간 이혼도 많이 있습니까? 제가 뭐 제 자랑 하나를 하자면요. 네. 네. 생각보다 네. 아주 1년 미만의 이혼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닌 게요. 기억을 많이 돌이켜 보시면 다 신혼 초기 많이 싸웁니다. 네. 그래서 양쪽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예, 예. 같이 살게 되니 갈등이 많고 실제 통계로도 네. 4년 이하의 이혼율이 20% 25%예요. 아, 그래요? 오. 생각보다 많이 짧은 기간 내에 헤어지십니다. 그러면은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뭐 하루가 됐든 뭐 100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이혼 절차는 똑같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사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까지 해놓으면 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네. 네네. 그래서 정말 그거를 끝내는 건 3일이 아니라 30년이라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일이 아니라 언젠가부터도 한 6개월, 1년 정도 네. 이 혼인 신고를 늦추는 커플들도 저 요즘에 좀 맞아요.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네. 혹시나 알아보고. 싶은, 네, 혹시나 네.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네. 봐도 자신이 이제 이혼 남지. 남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만큼 이제 짧은 기간에 네.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리 하루를 살아도
일단 혼인신고를 하시면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은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김청 씨의 표현을 꼭 전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김청 씨는 나는 이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 혼인신고 하지 않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파혼이다. 아. 이게 또 본인의 얘기십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 그렇게 맞습니다. 됐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럼 만약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럼 단기간에 이혼을 했을 때 재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보통 많이 생각하시되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을 나눠 갖는 건데 네. 3일 만에 더군다나 파혼이었으면 네. 뭐 공동 재산이 없죠.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각자 살림살이 가지고 왔던 거 그냥 가지고 다시 헤어지시면 되고 그러나 위자료는 네. 위자료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건 이제 뭐 이혼이라기보다는 그럼 3일 만에 파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5년 동안 자숙을 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김청 씨가 한 달 동안 칩거 생활을 했고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뻔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절에 들어가서 한 1년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뭐 사실 머리에 뭐 꽃만 안 꽂았지 정말 넋이 나가 있는 그런 미쳐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못 먹는 술도 마시고 그리고 왜 일바지 있잖아요. 네. 그 몸빼 바지 네. 거기다가 면티만 입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혼해도 바로 그 다음 활동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여배우가 이혼하고 이러면은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름을 찾는데 22년이 걸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이제 김청 씨 어머니가 12살 많은 직업군인과의 사이에서 이 김청 씨를 낳았는데 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양가의 반대, 특히 이 시가 쪽, 친가 쪽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청 씨가 태어난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결혼해야지 했는데 김청 씨가 100일쯤 됐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해요. 그때 100일밖에 안 된 김청 씨 손을 잡고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영혼 결혼식을 통해서 이 김청 씨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내 딸 데려갈까봐 시댁에서 데려갈까봐 막 부산으로 전국을 피해 다니면서 혼자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큰아버지가 김청 씨 호적을 올려주는 데만 12년이 걸렸고요. 그래요? 아버지 성씨가 안가신데 네. 다시 안 씨를 얻게 되는데 또 22년이 흘렀어요. 아. 김청 씨의 이름이 김청이 어디서 왔냐면 그때 이름 안청희인데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주 그래요. 힘들게 얻게 된 이름인데 네. 김청 씨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줬기 때문인데 그래서 본인이 또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효녀 심청이 아니라 효녀 김청이라고요. 그런 가족사가 또 있었군요. 참 많은 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청 씨가 일단은 뭐 결혼으로 인해서 파경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김청 씨가 지금은 굳이 내가 뭐 결혼을 해야겠다,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번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복귀 이후에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청 씨인데요.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베푸신다면서요? 네, 스태프들과 또 동료들에게 굉장히 많이 베풀기로 유명한데요. 일단 김청 씨가 드라마에 들어가면 김청 씨 어머니께서 스태프들을 위해서 몇백 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한다든가 아이고. 날 추울 때는 담요를 몇백 개를 이제 준비해 주는 등 굉장히 많이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함께 하고 싶은 배우다라고 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청 씨 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혼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스타들 저희가 한번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박스 오피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스 오피스 순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해치지 않아, 4위는 스파이지니어스, 3위는 미스터주 사라진 VIP고요. 2위 히트맨, 대망의 1위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네, 대망의 1위가 남산의 부장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설 연휴 내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네. 남다른 흥행세를 과시를 했는데요. 현재
관객 수가 320만을 벌써 돌파했다고 해요. 보통 전통적으로 설 연휴에는 코미디 영화가 인기인데 이번에는 남산의 부장들이 그 공식을 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흥행 돌풍이면 1,000만 관객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봉 6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속도는 기존의 1,000만 관객 영화인 베테랑, 도둑들의 관객 돌파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개봉해서 800만 관객을 동원한 백두산에도 이병헌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이 백두산도 6일째에 3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야, 이병헌 씨 출연하면 그냥 300만 원 기본이군요. 2위가 히트맨이에요? 네, 히트맨인데 저는 이 영화의 성적 아직 아쉽습니다. 이제 100만 넘었는데 네. 사실 남산의 부장들이 잘 만든 영화라면 이 영화는 정말 내 배꼽 어디 갔어? 해야 될 그래요? 만큼 정말 웃다 쓰러질 그런 재밌는 영화예요. 네. 그런데 이 권상우 씨가 여기서 영화에서 연기, 코미디 연기도 되고 액션도 된다 이거 입증했는데 네. 와이어 뭐 이런 거 없이 대역 없이 본인이 다 연기를 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좀 관객분들이 많이 좀 관심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재밌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핵꿀잼이란 말이 있잖아요. 핵꿀잼 보장하는 그런 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네. 시간이 순식간에 삭제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권상우 또 정준호의 코믹 연기는 아유, 최고다, 네. 위로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극장간 이렇고요. 이번에는 공연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황용식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네. 강하늘 씨가 네. 이번에는 귀염둥이 사랑꾼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웃음, 감동, 판타지를 넣은 연극 환상동화입니다. 아, 강하늘. 네, 제가 연극 소개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환상동화는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3명의 사랑광대, 전쟁광대, 예술광대가 등장해서 음악가와 무용수를 주인공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며 전개되는데요. 전쟁 같은 현실이지만 사랑과 예술이 있어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전쟁, 사랑, 예술이 모두 깃들어 순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광대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 광대가 바로 강하늘. 네, 강하늘입니다. 강하늘 씨는 혀 짧은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는 귀여운 사랑 광대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춤, 노래를 막간에 이용해서 살짝살짝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아니,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이런데 그 현장 연극 가면 강하늘 씨 팬들은 난리가 나겠네. 이미 매진 행렬이고요. 근데 여러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까지밖에 환상공하지 않고 네. 강하늘 씨가 사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될 이유는 초심을 잊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점을 아주 높이 사고 싶습니다. 강하늘. 저는 꼭 갑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연극은 원로 배우 김영옥 씨, 네. 굉장히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하죠. 네.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오. 거기다 개그맨 조혜련, 김영희 씨, 장동민 씨가 의기투합한 그래요? 2층 홈쇼핑 주식회사인데 어. 제가 조금 댓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 근데 네. 특히 대본대로 하지 않고 매회 또 다른 웃음을 준다. 그래서 더 재밌다라고 하고 지금 김영희 씨 모습 보이고 있는데 김영희 씨가 또 진행하는 요한의 상담 시간이 있는데 그 코너가 또 유독 재밌다라고 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1일까지니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홈쇼핑하면 그 뒤에 막간 이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랑 이게 특히 먹거리 이혜정 씨 나오는 거에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먹는 먹방 홈쇼핑 뒷얘기 재밌게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영옥 씨는 할미넴으로도 또 유명한 거잖아요. 네. 꿀재미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서브 타이틀이 골라 먹는 욕도 재밌다인데요. 배우들은 관객을 향해서 대놓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할미넴 김영옥, 개그맨 장동민, 개그우먼 김영희.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찰진 욕을 해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관객들에게 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 예전에 네. 저 관객 모독이라고 네네네. 그 대놓고 욕하는 영상이 있어요. 오. 근데 그 욕 먹는 재미로 가서 앉아있는 사실 어디 가서 욕 먹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또 기분 네. 나쁘지 않게 욕을 먹는 게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고소한 욕도 먹고 또 추억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 연극하고 네. 영화, 아까 네. 말씀드린 영화하고 다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5시 이후에
영화 보러 가면 5,0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박스 오피스 보여드린 거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영화 예매해서 5시 이후에 가시면 5,000원에 오늘 영화를 보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꿀재미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갔다 오면 꼭 손 씻으시고 기왕이면 세수까지 좀 하시고 이렇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